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볼 사람이 이거 맨날 봐야 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 보는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하고요. 아날로그 플러스 대표이자 크랭크 스포츠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냐면 삼성전자에서 2009년 2월에 입사해서 2016년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들어갈 땐 당연히 신입사원이었고 나올 땐 과장 직급에서 나왔습니다. 느낀 점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 대기업은 참 관리가 빡세다. 예를 들면 저 때는 자율 출퇴근제가 없었어요. 당연히 8시에 출근하고 5시가 퇴근이 8호제를 했었는데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자율 출근제라는 걸 시범 도입했습니다. 6시부터 한 12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라 이거예요. 그 신입사원 얼마나 놀고 싶어요. 12시 전에 오라니까 막 9시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신나게 아무 때나 갔다가 퇴근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차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장에 이제 같이 한번 가자고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저는 담배 안 피거든요. 근데 흡연장에 끌려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A4지를 하나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A4지에 이제 날짜가 이제 순서대로 차차차차차 1위부터 30위까지 써 있고 여기는 이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무슨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원들. 근데 8시 이전에 출근하면 하얀색, 그러니까 빈칸. 8시부터 9시에 출근하면 노란색. 9시부터 10시 출근하면 주황색. 딱 보니까 위엔 되게 새하얘. 근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알록달록한 거예요. 알록달록.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삼성 그 계열사 증권이었나 어디였나 해서 7사제라는 걸 시범 도입했었거든요. 7시 출근, 4시 퇴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4시에 퇴근한 사람 지금 다 어디 갔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7사제 했을 때 회사를 다녔다면 지금쯤 다 차장, 부장, 많은 상무님이 되셨겠죠. 근데 저한테 그때 4시에 집에 간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다 없다. 너 잘 생각해라. 회사에서 너 집에 보내준다고 늦게 나오라고 이렇게 알록달록 하는 되겠어를 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 듣고 역시 관리의 삼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냥 그래봤자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던 시절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것과 싫었던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기업인 약간 얘기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삼성 다닌다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뒷말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약간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그래 핸드폰 싸게 사겠네? 가전 좀 싸게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사실 실제로 얼마 싸게 사겠어요. 별로 차이 안 나고 실제 인터넷 최저가가 더 쌀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좋은 건 그냥 얘기하기 편하다.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회사를 다닐 때 삼성이나 대기업이 좋은 건 다들 능력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뒷받침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점은 굉장히 좀 무섭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거나 잘 못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그 결과가 연봉이나 고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근데 그게 능력과 실력과 창의력과 이런 걸로도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윗사람 간의 관계, 싸바싸바 그런 게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선 들어갈 때 입사를 하기 전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걸 2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시절에는 이 멤버십을 수료하면 임원 면접만 보면 그리고 영어 점수가 기본 영어 점수가 있으면 입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열심히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형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고
그 입사를 해서는 사실 VD 사업부, 지금은 TV 사업부인데 그때는 VD라고 했습니다. VD 사업부의 개발로 가는 게 제 원래 수순이었어요. 그렇게 다 결정이 돼 있었고. 근데 막상 입사해서 이제 뭐 연수도 받고 설명도 듣는데 제 실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제가 석사나 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학사 수준에서 제가 과연 이 VD, 그러니까 TV를 만드는 곳에 가서 얼마나 뭐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조기술 쪽에 한 인사 담당 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저렇게 개발하면서 이렇게 닭장 같은 데 다쳐가지고 개발만 막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 그리고 그 공장들 사람들한테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올해는 사원을 뽑을 게 이미 끝났고 난 그냥 소개를 하러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분이 하는 말씀 중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서 근무하는 장소가 그때 TV 공장이 삼성전자 안에 있었거든요. 한켠에 이렇게 저 구석탱이에 TV 공장은 1층에 있고 2층에 그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건물에서 개발하는 그런 삼성전자 직원들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잘 모르고 맨날 밥 먹고 개발하고 또 밥 먹고 개발하고 또 야근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서 식당을 가야 된다.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외의 그런 공장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출장의 기회도 많다. 이 얘기가 좀 와닿았거든요. 사실 출장 그러면 약간 직장인의 로망이거든요. 출장?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 티오가 없었는데 그 부장님한테 메일을 하나 썼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스펙이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한번 그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아무 말 없다가 뭐 한번 물어보지도 않다가 발령 받았는데 그냥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후회는 했는데 왜 후회하셨죠? 아니 남들은 다 이제 멋진 새 건물들 있거든요. 새 건물들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좀 멀리 이상한 데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TV가 쫙 쌓여져 있고 막 근무복이라고 이제 공장 복장이 있거든요. 그 복장도 다 입고 있고 약간 좀 나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들어가자마자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잘 다녔고요. 그래서 가서 한 일은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약간 어떻게 하면 제조를 단순하고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근데 자동화가 되게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을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이 옮기는 거를 자동화한다면 AGV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어떤 부품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은다든지 정렬한다든지 로봇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제품을 완성했는데 잘 쓰여졌나? 만들어졌나? 터치도 해보고, 그런 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장비가 한다면 검사 자동화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공장이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중국 공장, 아니면 베트남 공장, 아니면 유럽에 있는 공장, 뭐 브라질에 있는 공장, 인도에 있는 공장, 뭐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가서 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핸드폰 뒤에는 스마트폰 초기 시절이니까 갤럭시 1 이럴 때였습니다. 폰 뒤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 스티커에는 이제 약간 핸드폰 고유의 넘버,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핸드폰만 갖고 있는 고유의 넘버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관리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넘버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 넘버가 핸드폰 어플로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여기다 붙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인쇄가 잘못되면 바코드가 읽히지 않기도 하고 넘버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인쇄니까. 그럼 잘못 뽑았으면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사람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다 보고 잘 뽑혔나? 잘 뽑혔나? 안 뽑혔나? 이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장을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 라벨지는 계속 알아서 뽑아 놓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라벨을 다 뽑아놔요. 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롤로. 그 롤을 제가 만든 장비에 겁니다. 테이프 걸듯이. 걸어서 밑에는 그 로봇 장치 이용해서 한 칸씩 얘를 이동시키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그 위에는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한 장씩 찍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코드가 제대로 인쇄됐는지, 바코드에 약간 흠집은 없는지 그런 품질 검사를 제일 처음에 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볼 사람이 이거 맨날 봐야 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 보는 사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한 10명 일하던 게 뭐 한 2명으로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화를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품질을 높일 수도 있는, 자동화를 통해서 계속 사람을 빼면서도 더 퀄리티가 높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제로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좀 보급하는, 교육도 해주고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장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윗사람 말을 되게 굉장히 참 많이 잘 들었어요. 한 3, 4년 차 이렇게 되면 그래도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러면 솔직히 손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일이 되니까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과제를 이제 위에 분들이 그냥 누가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손을 잘 안 들거든요. 제가 좀 잘했던 건 손을 드는 거였어요.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잘했어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TV가 평면 TV가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TV라고 합시다. 이게 TV. TV를 조립하는 공정이 이제 LCD가 여기 있고 이걸 뒤집어 이렇게 딱 본 다음에 백커버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스크류를 이렇게 박아요. 모든 작업자가. 근데 여기 스크류가 몇 개냐면 한 20개 정도는 돼요. 백면 커버에. 박는 순서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그럼 스크류를 이렇게 박다 보면 빠지는 게 생겨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량입니다. 뭐 물론 사서 이게 뒤에 스크류가 다 있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큰 품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 스크류를 박았냐 안 박았냐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 어디 있지? 이 사람이 드라이버를 잡고 있는 이 손이 어디 있지를 먼저 판단하고 여기에 스크류를 박았나 안 박았냐를 이 스크류 드라이버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았나? 박았나? 예를 들면 20개를 박아야 되면 19개만 박았으면 덜 박았어. 아직 박을 게 남아있어. 알려주는 거고. 다 박았으면 오케이, 너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람을 뺀다기보다는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핸드폰 보면서 요가도 하고 핸드폰 보면서 자세도 고치고 뭐 센싱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의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면 다 되지만 그때는 뭔가 장치를 막 달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런 때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제가 보통 하는 게 비전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산업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셋톱박스라고 봅시다. 그런 셋톱박스를 이제 해외에서 만드는데 이 셋톱박스는 요즘에는 그래도 고도화돼서 거의 전자동화로 이 기판을 만들 텐데 예전에는 사람이 이런 전자부품을 기판에다 하나씩 꽂아요. 그런 공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라든지 다른 좀 큰 부품들은 사람이 이제 기판에 꼽아요. 그럼 꼽으면 사람이잖아, 사람. 뒤집어도 꼽고 막 안 꼽기도 하고 딴 데다 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 꼽았나? 거기 서서 이게 잘 붙어있나? 잘 꽂혀있나? 그걸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국에는. 이제 이게 꼽았으면 이제 위에서 카메라로 빵 찍어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잘 꽂혀져 있나? 좀 기울어지진 않았나? 이런 것들은 수삽 검사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검사기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빼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새끼는 그럼 사람을 무조건 빼야 되는 그런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그런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잘 되겠지. 자동화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냐면 장비가 고장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오동작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 모델만 있나? 모델이 막 수백 종이야. 그럼 모델이 알아서 그 입력이 되나요? 다 사람이 세팅해줘요. 내가 어떤 걸 검사할 건지 어디를 검사할 건지
어디를 주로 할 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볼 건지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력하는 메인테넌스 잡으로 바뀌겠죠. 그런 걸 장비를 다루거나 세팅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업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공장도 굉장히 좀 하이엔드, 뭐 지금의 반도체 공장처럼, 그때는 약간 배터리 공장이 그런 축에 속했고, 배터리나 뭐 카메라 공장, 왜냐면 먼지나 그런 것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하이엔드 공장도 가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헬멧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이런 헬멧 공장들과 협업하거나 일을 하기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장 그러면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타입의 공장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헬멧 공장에서도 익숙하게 뭔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는데 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촬영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르코였습니다. 저 마르코입니다. 안녕.